관계를 바꾸는 심리학 수업.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지고 싶은 나에게. 우리는 모두 어느새 어른이 된다. 학교를 졸업하고 무언가에 홀리듯 일을 시작한다. 하루를 치열하게 살면서 일에 치여 점점 지쳐가고 내 편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내 곁을 떠나간다.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맺고 현재의 관계에 충실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관계는 우리를 항상 지치게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들 내 마음 같지 않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틀린 것 같진 않다. 사소한 오해의 불씨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우연한 계기로 평생의 인연을 맺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기억나지 않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왔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질 때마다 항상 고통스럽다. 이것만큼은 쉽게 적응이 되지 않는다. 지금보다 관계가 편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관계 능력이 필요하다. 관계 능력은 나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말한다. 관계에도 능력이 필요하냐며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관계의 위기와 상처를 경험한다. 그래서 관계 능력은 나를 보호하고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다. 관계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이 가진 일정한 관계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연인과 헤어진 후 새롭게 만난 연인을 보면 의외로 이전의 연인과 성격이나 특성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헤어지는 패턴도 유사하다. 직장 생활에서 갈등을 빚을 때도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 이는 개인이 가진 고유한 특성 때문이다. 관계 능력은 반복되는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오늘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오늘의 나를 이해하면서 나를 더 단단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나를 알아야 관계가 보인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높은 업무 강도와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의 연속으로 인해 자신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다. 매스컴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워라밸이 실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듯하다. 항상 넘쳐나는 업무에 시달리느라 녹초가 되다 보니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져서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내 지친 몸과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한 잔 술로 시름을 지워내며 살아간다. 하지만 몸과 마음의 피로가 켜켜이 쌓인 나는 오늘 더 힘들어하고 있다. 미술 상담 치료 중에 빗속의 사람을 그리는 진단이 있다. 현재 스트레스 상태를 알기 위한 것인데 방법은 간단하다. 상담받는 사람에게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며 빗속의 사람을 자유롭게 그려보라고 한다. 비와 구름, 번개 등은 스트레스를 나타내고 비의 양은 스트레스의 양을 의미한다. 웅덩이를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웅덩이는 지난 시간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아픔, 슬픔, 두려움 등을 뜻한다. 몇 해 전에 한 내담자가 웅덩이 속 물을 보며 이 물이 마르면 제 마음도 괜찮아질까요? 라고 물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참고 견디면 괜찮아지겠느냐는 것이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어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며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린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이 닫혔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 이때는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보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루에 한 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 시간이 길지 않아도 상관없다. 5에서 10분이면 충분하다. 일기를 쓰듯 하루를 돌아보며 노트에 즐거웠던 감정, 속상했던 감정, 억울했던 감정 등을 써보자. 오늘 하루 즐거웠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적어보자. 그리고 힘든 순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됐는지 떠올려보고 나 자신에게 그 말을 건네보자. 우리는 소모되는 감정에 지쳐 있다. 불편한 사람들과 근무 시간에 얼굴을 마주쳐야 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웃어넘겨야 했다. 반복되는 감정의 상처 속에서 괜찮아질 거라는 가짜 믿음으로 버틴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더 집중해 유쾌하고 재미있는 것을 보며 나의 뇌를 속인다. 하지만 스스로도 스마트폰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타인과 비교하면서 더 지쳐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나의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힘들었다면 괜찮다고 말해주고 잘한 일은 칭찬해주면 된다. 자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자.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위로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 긍정적인 의미도 발견하게 된다. 몸에 상처가 생기면 치료를 하듯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한다. 자존감의 두 가지 축, 자기 가치감, 자기 효능감. 자존감이란 한마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가 바로 자존감이다. 나 자신을 근사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당신에게 아유 멍청아 라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이때 왜 그래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나 그 말 들으니 속상하네 라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자신의 부족한 면을 들키기라도 한 듯 정색하며 너가 더 멍청하지 누구한테 멍청하다는 거야? 라고 즉각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 또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 라며 웃으며 화제를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차이일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본 모습을 친구에게 들켰다는 생각에 화를 내거나 아니면 웃으며 외면한다. 반면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친구와 대화를 시도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 일상에는 자존감 도둑이 있다.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의 친구, 동료, 경쟁사회, SNS에 올라오는 타인의 화려한 일상,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들의 외모를 보며 끊임없이 자신과 비교하며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이런 환경에서 나를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다.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타인의 제한된 시선으로 당신을 규정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 경험 등으로 나 자신을 판단할 수 없다. 자존감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존감의 두 가지 축인 자기 가치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자기 가치감은 자신에 대한 믿음의 반영이다.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친구가 바보야 라고 말했을 때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다.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지시받았을 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시도하고 도전한다. 그동안 자신이 발휘한 역량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두 가지 축의 균형이 중요하다. 자기 가치감만 높을 경우 나르시시즘의 성향을 보이며 자기 효능감만 높으면 반사회적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 자기 가치감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감정이다. 당신은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즉,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존중받아야 한다.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어떤 가방을 들고 있어도 당신의 외모가 어떠하든 상관없다. 당신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가치감이라는 단어에는 주인의식이 수반된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나의 가치는 상황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존귀하다. 자기 효능감은 내 문제는 나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어떤 난관에 맞닥뜨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가? 피하고 싶다거나 누군가에게 도움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일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이 낮으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쉽지 않다. 반면 나는 해결할 수 있어. 지금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준비하면 가능해 라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편에 속한다. 지금까지 모든 역경을 이겨낸 사람은 당신이다. 당신의 능력을 믿기 바란다. 자존감의 두 가지 축에서 한 가지가 높다고 자존감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자기 가치감과 자기 효능감의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자존감이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 삶의 생동감을 느끼며 건강한 인간관계, 업무에서 자신감을 가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좋다. 심리학의 기적 질문이라는 것이 있다.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질문 기법이다. 당신의 자기 가치감과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면 인간관계, 직장생활, 가정생활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질문해 보며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자. 이러한 기적 질문을 통해 진정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